8번은 미안하게도 선생님이 2시간 내내 이렇게 학교에 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좀 열심히 잘 들으면서 집중해서 했으면 좀 좋겠어요. 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어떤 갈래에 속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고전 모든 문학에는 다 그렇듯이 구비전승되어 온 설화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 한마디 다 아셔야 됩니다. 구비전승됐다는 거는 입에서 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로 전달해 주셨던 거, 그런 게 구비전승이에요. 설화는 이야기인데요. 학습활동에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설화의 종류에 들어가요. 이 작품은 민담에 속합니다. 자, 신화나 전설은 아니라는 거 나중에 왜 아닌지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 민담이라고 했어요. 자,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민중의 의식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어떤 민중의식이 담겨져 있을까? 이런 거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입말체, 이거 뭐 순우리말로 만들어 놓으면 더 어렵게 느껴지네. 자, 이거는 구어, 입구자의 입말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어 담화 특성이 등장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말, 여기서 정말 독특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구어 담화의 특성이 등장하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요거 좀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구어 담화의 특성이 무엇인가? 작품에서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작품 제목이 있네요. 네, 어미말과 새끼말 이야기예요. 자, 요거 중요해. 여기서는 요거를 잘 봐야 돼. 자, 구술이 뭐냐? 이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술, 말로 얘기했어. 자, 강어리 씨가 이야기했대. 근데 그거를 받아 적었어. 채록했어. 네, 선생님은 국어교육과 나왔으니까 선생님도 저기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걸 해요. 채록을 해요. 그걸 연습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한 2사람 가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녹음을 한 다음에 열심히 그걸 그대로 씁니다. 그게 바로 채록이고요. 채록일 그 날짜와 장소를 이렇게 명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그때 충청남도 갔거든. 충청도 쪽 분들께서 아직도 그 사투리 그대로 쓰시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자, 그러면 여기에 입말체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말한 걸 그대로 받아 적었으니까요. 입말체의 특성이 드러날 때도 그거 한 번씩 집중해 보면서 일단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옛날 대국 천자가 대국의 천자다. 이거 어느 나라 같니? 중국이겠지. 주나라 때부터 천자라는 표현을 썼다네. 중국의 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국의 천자가 조선에 인재가 있나 없나, 조선에 인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냈어. 대국의 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대? 문제를 낸 의도. 조선에 인재가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시험을 냈다는 거지. 자, 결국에 이거는요, 이 대국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상황?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대국의 천자가 뭐 시험을 내서 괴롭혔다? 이것만은 아니었겠지. 대국의 어떤 괴롭힘, 이런 거 시달림이 있었던 거지. 괴롭힘이나 시달림, 이런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우리나라를 막 시험하면서 막 골탕 먹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바탕이 됐다는 건 우리 민중이 그만큼 중국이나 대국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조선에 인재가 있나 없나 이거 알기 위해서 말 2마리를 보냈대. 말, 대국서인 조선 임금께로 보내면서 이게 뭐야. 갑자기 이런 말투 내가 신경 쓰라고 했지. 자, 한 번 더 말해. 반복도 해. 잉? 이런 거 별 필요 없는 말도 많이 해. 자, 별 필요 없는 말 뭐라고 한다? 군말.
반복이나 군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무엇의 특징? 입말체. 구어 담어의 특징이야. 그리고 뭐 이런 거 봐봐. 임금께로 보내면서 이거 다 사투리야 얘들아. 사투리도 결국에 입말체의 특징 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왜? 표준어로 잘 정리해서 쓰는 것은 기록문학이라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게 구어 담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을 한번 보자. 이 말이 어떤 놈이 새끼고 어떤 놈이 애민가 이거를 골라내라. 이게 대국천자가 낸 문제 내용이에요. 자, 두 마리의 말을 보내면서 어떤 놈이 애미고 어떤 놈이 새끼인가 요거 찾아내보라는 거야. 근데 똑같은 놈이요. 똑같아 그게 둘 다. 야 이거 구분이 불가능해. 자, 일부러 두 마리의 말이 완전히 똑같은데 그게 하나는 애미고 하나는 새끼라는 거야. 그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죠. 골탕 먹일 만한 문제인 거지. 자, 어미말과 그 새끼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한번 어미인지 새끼인지 구분을 해봐라. 조선에 인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이제 시험을 내겠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 다음 말 한번 볼까? 인자가 많았었거든. 조선에 내려기로 이게 무슨 뜻이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 조선에 인자가 많다는 것은 이분의 지금 얘기거든. 인재가 많았거든 조선에 내려기로. 자, 그럼 결국에 이 문제가 풀 수 있다는 거야 못 푼다는 거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암시하지. 문제를 풀 것이다. 요거를 벌써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니 어떻게 이걸. 자, 원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 이름 하나 등장했네, 그치? 자, 원정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침 조회 때 들어가니까 임금님과 함께 모여가지고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시는 거 그게 바로 아침 조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원정승 이놈 갔다가 이걸 골라내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원정승한테 이 문제가 떨어졌어. 대국의 문제가 이 원정승이라는 한 사람한테 툭 떨어진 거지. 나라의 어떤 운명이 벌써 한 사람에게 보내진 거죠. 보낸다는 게 원정승에게 보냈어. 응? 이제 가서 골라내라는 겨. 자, 원정승이 갖다 놓고서 이거 어떤 놈이고 똑같은 놈이고 똑같은 놈인데 말이야. 색도 똑같고 어떤 게 M이지 어떤 게 이게 너무 일단은 이 문제 난관이지 난관. 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을 부딪혔습니다. 똑같아. 그죠? 새끼가 어떤 겐지 애미가 어떤 겐지 그거 모른다. 그러니까 그려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리가 있어야지. 그래 앓고 들어 누웠네. 이제 원정승이 너무나 고민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때 이 어린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아들. 자, 원정승의 어린 아들이 이제 문제를 풀 것 같지, 그치?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거든. 야, 아무 날 조회에 가니까 이 말 두 마리를 주면서 고르라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좋으냔 말이다. 이제 원정승이 오히려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하소연을 하죠. 이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대국이 낸 문제, 어떤 나라 운명에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 만한 그 큰 일을 한 정승한테 맡겼는데 그 정승이 그 집에 와서 어린 아들한테 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푼다는 얘기겠지. 아이고 아버지 걱정 말고 긴지 잡수시라요. 내가 골라드릴게. 이게 웬 자신감? 이 아들이 진정한 인재였네 알고 보니까 그치? 자,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네가 골라? 굉장히 놀라웠죠. 자, 원정승이 맞닥뜨린 난관이 뭐다? 아까 선생님이 살짝 봤는데 자, 이렇게 골라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미인지 새끼인지 구분 안 가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의 운명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거. 나라의 운명에 대한 위기.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어린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왜 이렇게 걱정 말라고 했을까? 다음 페이지. 예, 걱정 말고 긴지 잡수셔. 예. 그리고 아침을 먹었대. 정말로 아들을 믿었나 봐. 먹고서 그 이튿날 갔는데 시간이 흘렀다. 그치? 이놈이 콩을 잔뜩 삶아가지고 설랑은 이놈이 누구요? 이놈이 원정승의 어린 아들이지. 이 어린 아들이 콩을 잔뜩 삶아가지고서는 여물을 만들었어. 이 말 먹이를 만들었어. 여물을 대고 만들어 놓단 말이야. 자, 이렇게 반복되고 쓸데없는 말 막 나오는 거, 이거 입말체 특징이죠. 여물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갖다 한 곳에다가 뚝 놓거든. 한 곳에다 딱 놨다는 거야. 준단 말이야. 구유다가 여물을, 이제 말구유에다가 이제 여물을 줬는데, 여물을 주니까 잘 먹어. 둘이 먹기를 썩 잘 먹더니 주둥패기로 콩을 대고 요렇게 제쳐주거든. 자, 콩을 제쳐주거든. 옆에 있는 물 콩을 제쳐줘. 저는 존엄만 먹고. 자, 요 표현에서 벌써 여러분 힌트 다 얻으셨어요. 자, 한 놈은 콩을 이렇게 밀어주고 자기는 존엄만 먹고 콩을 자꾸만 넘어가. 누가 그래? 애미가 그러지. 그치?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죠. 자식 사랑하는 마음. 여기 동물도 그러더란 말이지. 새끼 주는 속셈이지. 그러니까 대고 요렇게. 아, 이제 알겠어 얘들아. 먹는 것만 봐도 어미인지 새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버지 이거 보시고 응? 이러 오시겨. 왜냐 나가보니까 요게 새끼입니다. 요건 애미고 포를 넣으시기요.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보시기요. 콩을 골라서 대구 애미라 새끼라 귀에서 새끼를 주지 않습니까? 자, 아까 했던 말인데 한 번 더. 콩을 골라 대구 애미라 새끼 귀에서 새끼를 주지 않습니까? 새끼 귀연 중 알고. 그래, 콩 준 게 이게 새끼고 이게 애미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이 바탕되는 생각이 뭐예요? 결국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식 새끼 귀한 거 안다는 거. 자,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동물도 결국에 보편적인 사랑이다. 동물조차도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주제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기 새끼를, 사람이건 동물이건 자기 새끼를 먼저 챙긴다. 요게 이제 바탕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해결이 됐네요. 이튿날 아닌 것도 아니라 가져가서 이건 새끼고 이건 애미라고. 그러고서는 대국으로 떡 표해서 보냈단 말이야. 자, 문제 해결됐네. 그치? 문제 해결. 자, 하하하. 한국의 연대가장 조선의 인자가 연대에 있구나. 그러더리야. 이거 누가 한 말일까? 이거 방금 마지막 대사.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만 대충 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대국의 천자가. 대국의 천자가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여태 조선의 인재가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기 문제 하나 볼까? 원정승은 아들의 판단을 뭐라고 평가했을지 상상해 볼까요? 아들의 평가에 대해서 아들의 기지에 탐복했겠지. 그렇구나.
왜 처음에는 여물을 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먹이지? 잘 몰랐겠지만, 이게 모성애라는 것을 통해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보편적이겠구나.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식이니까요. 그죠? 자, 이 작품은요, 마지막 구비설화의 하나로 입에서 입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구비설화. 종류가 뭔지 그게 중요해요. 대국천자의 시험으로 위기를 맞이한 조선을, 자, 문제는 뭐였다? 문제 제기 대국천자의 시험으로 위기를 맞이한 조선을 누가 구해낸다? 정승의 어린 아들이 구해낸다. 그런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얘들아,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허구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민담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 주제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라는 어떤 보편적 주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 진한 사투리와 입말체에 통해서 생동감이나 현장감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마치 진짜 앞에서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 것 알 수 있겠지요. 자, 우리는 요거 학습 활동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갈등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발생 이유는 누가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켰어? 대국천자잖아. 얘 없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자, 대국천자의 시험입니다. 똑같이 생긴 말인데 애인지 새끼인지 구분하라 이거지. 똑같이 생긴 말을 구별해라. 요게 시험 문제였던 거야. 자, 그런데 해결은 누가 하지? 원정승 아니고 원정승의 어린아들. 왜 굳이 어린아들이 해결하게 만들어놨을까? 조선의 인재가 너무 많다. 이거 살짝 자부심. 어린 애도 이 문제 푼다. 이런 어떤 이 자부심. 자, 방법은 어떤 거였지? 네. 일단은 여물을 먹여서 양보하는 쪽이 M이었죠. 그렇지. 양보하는 쪽이 엄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럼 이 이야기를 바탕을 이루는 윤리적 가치관, 즉 자식 사랑하는 마음, 요건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있다는 거야. 자,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보편적인 생명 윤리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다. 그 이야기가 이 작품의 윤리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문학작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비 전승된 이야기, 이 구비 전승된 이야기가 문학작품이 될 수 있을까? 자, 이것 또한 구비 전승된 이야기도 문학으로 볼 수가 있다. 왜? 그저 그냥 음성으로만 이렇게 전술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도 소설 같지. 왜? 허구잖아. 허구적인 이야기인 거 맞지. 그리고 일단 소설같이 지어진 이야기다라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어 하잖아. 즐거워 하잖아. 이건 하나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독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문학적인 그 가치를 느끼고 문학적인 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적 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학작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한문문학도 구문문학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 우리 하나하나 더 시작하는 거야. 이 한국 문학에 구비전승된 이야기도 그러면 문학작품으로 넣을 수 있는가? 있지. 자, 구비전승된 작품도 한국 문학이다. 한문으로 기록된 문학도 한문 문학이다. 국문 문학이다.
자, 그렇다면 문학작품의 범위가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더 중요한 거네요. 자, 이 이야기는 뭐에 속한다? 설화에 속한다고 했지. 자, 설화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된다고 그랬어. 그치? 자, 신화에는 뭐가 있다? 신화는 신성성. 이게 다뤄져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전설은 이 밑에 걸로 써줄게. 역사성과 사실성. 자, 신화는 언제 어느 때 이루어졌는지가 조금 덜 중요해. 초역사성이야. 신화는 그래. 그런데 전설은 이게 언제인가, 그리고 그것이 바탕된 사실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해. 장소나,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던 이게 어떤 바위 밑에서 있었다, 이게 어떤 호수 밑에서 있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된 그 근거가 좀 존재해야 하는 게 전설이야. 자, 그런데 민담은 그게 없어. 민담에는 신화의 신성성, 초역사성, 전설의 역사성, 사실성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본위의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 이게 바로 민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배운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다른 거 하나 배울게요. 마지막으로. 어미말, 새끼말과 달리 문자로 창작된 소설에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두 작품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어요. 비교 분석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담긴 우리 민중의 의식도 한번 볼 거예요. 자, 문자로 창작된 소설입니다. 그럼 왼쪽에 보세요. 작자는 몰라요. 고전소설의 작자 모르는 거 많아요. 최고운전. 자, 고운은 호고요. 이름은 최치원. 여러분들 최치원 들어보셨을 텐데. 자, 신라의 유명한 학자인 최치원. 그의 일생을 허구화. 네, 이거 허구화입니다. 설화 민담에서도 허구화 일어났었죠. 전기적 성격을 띤 영웅소설이다. 여기서 전기적 할 때 한자 잘 봐. 이거 기이할 기자야. 전기적 성격의 영웅소설이다. 이것은 그냥 기이한 이야기다. 기적 같은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다.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다. 자, 그것이 만들어진 영웅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그 학습활동이 뭐였어? 우리 민족 의식을 추리해보자 이거였잖아. 답이 다 나와. 그냥 여기에 다 써줬어. 자, 우월한 글재주를 지닌 인물, 즉 최치원을 내세움으로써 북방민족에게 당했던 우리 민족의 서름을 정신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민중의 심리가 반영됐다. 정답이죠. 자,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어미말과 새끼말에서도 대국의 천자가 막 문제 내잖아. 북방민족이 사실은 괴롭혔다라는 것을 암시해. 우리 민족에 그런 서름들이 있었는데 이걸 정신적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당했어, 실제로. 그런데 그거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봐라, 우리가 사실은 대단한 존재들이야 라고 정신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민중심리가 들어가 있다. 작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아까 거는 읽기가 좀 버거웠겠지만 이번 거는 그렇게 읽기가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이게 어떤 상황이 그 앞부분에 좀 있고요. 이게 사실 중심제보다도 이 앞부분 이야기 먼저 좀 설명해 줄게요. 나이 아직 7살이 못 된 아이의 재주가, 이거 누구겠어? 최치원이지, 그치? 최고운의 재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니 명망 있는 선비들의 글재주는 얼마나 뛰어나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신라에 들어오긴 했으나 어찌 대적하여 글재주를 겨룰 수 있겠소?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소. 자, 누가 이렇게 갑자기 신라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돌아가려고 그래? 어떤 학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아는 거야. 즉, 최치원이 학사들을 글재주로 이겨냈던 얘기였던 거겠죠. 그 앞부분 이야기가.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라 선비들 중에 글재주가 뛰어난 이들이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중에 특히 빼어난 이는 저희 같은 1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황제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왠지 악역을 맡을 사람이 하나 필요하겠죠. 황제가 이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신라를 침공하고자 했다. 자, 의도가 있겠죠. 북방민족의 괴롭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신라를 침공하고자 이제는 시험을 문제를 내겠죠. 어미말 새끼말하고 같은 구조예요. 자, 어떤 문제를 내나요? 자, 그리하여 황제는 문제 나갑니다. 계란을 솜으로 싸서 돌로 만든 함에 가득 채운 뒤에 그 속에 밀랍을 녹여서 부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다시 한 바퀴 구리와 철을 녹여 부어 뭐 되게 또 꼭꼭 묶네요. 그리고는 함을 가져가는 사신에게 옥새를 찍은 문서를 주었다. 문서에는 이렇게 구절을 만들었다. 함 속에 든 물건을 알아맞혀서 이에 대한 시를 받쳐지지 못한다면 장차 너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이거는 신라를 시험하는 중국 황제의 의도겠죠. 실제는 그냥 쳐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라의 위기죠, 위기.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나의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 임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 저번에 원정승이었는데 이번엔 나승상한테 맡겨, 나승상한테. 근데 그 집 종이었던 최치원, 이 11살 된 최고운입니다. 그 7살 때도 중국 사람들을 전부 다 중국 학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번엔 11살이었어. 그리고 나승상의 요청을 들은 다음에 제법 자기의 실리를 좀 챙길 줄 아네. 자기가 이제 나승상 딸과 혼인시켜준다면 내가 이걸 맞추겠다. 뭐 이런 어떤 조건을 거나 봐요. 자, 그리고 나서 멋진 시를 적습니다. 이 시가 중요해야 되는데, 그치? 돌 속에 둥근, 이거 계란인 걸 맞추는 거 아니야, 그치? 와, 맞췄네. 반은 오기요, 반은 황금이로다. 계란이라는 것을 이제 시로 맞춘 거죠. 반이 황금이다, 노른자, 이런 거 맞추려고 한 거 아니었을까? 어떤 거였을까, 얘들아? 자, 그런데 거기 뒤에 또 나와. 시간을 아는 새가 밤이면 밤마다 정만 머금고 소리는 내지 않는구나. 이거 왜 새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거 틀린 건가 맞은 건가? 시간을 아는 새가 밤이면 밤마다 정만 머금고 소리는 내지 않는구나. 새가 소리를 내지 않는.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자, 이 시를 중국 황제한테 갖다가 바쳤어. 자, 그러니 중국 황제가 뭐라고 하겠어? 알이라고 한 건 맞지만 이 소리는 틀렸다. 정만 먹은 거 소리 내지 않는다. 이거 못 맞춘 거야 라고 말을 했다가 함을 열어보니까 이 계란이 뭘로 변해 있는 거야? 새로 변해 있었던 거야. 이것까지 예상을 해서 맞췄다 이거지. 자, 믿을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은. 어쨌든 재미는 있습니다. 황제는 그제야 비로소 정만 머금고 소리는 내지 않는구나 라는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탄식하며 말했다. 자, 여기서 황제가 뭘 깨달아야 되죠? 이거는 최치원의 비범함, 한수위다, 이런 거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기재로구나. 이 황제의 평가로 끝나야 되겠죠, 이 이야기가. 저 어미말 새끼말하고 구조가 너무 똑같다, 그치? 자, 즉 여기에서 등장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야? 여기 왼쪽에 써 있어가지고 한번 더 할게요. 이거는 북방민족에게 당했던 우리 민족의 서름을 정신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민중 심리가 반영된 작품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인재를 많이 가졌어. 이런 어떤 자부심?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작품을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 꺼내고 자, 이제 학습지 보면서 정리하면서요.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이 시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우리 배운 거 그대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갈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다. 뭐라고 한다고? 이야기, 설화. 갈래가 중요해, 사실. 자, 설화 중에서도 뭐에 해당했지? 민담에 해당했지. 자, 작품의 성격 한번 볼까요? 어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다? 자식사랑, 이런 이야기들, 그게 보편적인 윤리다, 이런 이야기. 교훈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입말체지. 구어적이고.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서사적이고요. 만들어낸 얘기야. 그거 허구적이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자, 주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제는 뭐 새끼 사랑, 자식 사랑,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이 어떤 주제, 자식 사랑 이런 것들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겉으로 난 주제겠죠. 근데 또 하나의 주제는 결국에 더 중요할 것 같아. 이런 어떤 재치 있는 어떤 발상, 영리한 발상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국가 위기의 극복. 이 재치로 어떤 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게 이제 속 주제가 되는 것이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징은요. 이제 방언을 사용했죠. 충청도 방언을, 지역 방언을 사용해서 사투리를 사용해서 생동감도 살리고 현장감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입말체의 특징입니다. 별 필요 없는 말들 많이 써요. 잉, 잉, 뭐 이런 거. 또 사투리 때문에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별로 의미 없이 반복도 많이 해요. 내용의 반복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용의 반복 같은 그런 구어 담어 특징이 등장해요. 입말체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예요. 허구예요.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듯해. 그 그럴듯하다라는 말을 혹시 문학적으로 아시나요? 이걸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럴 법도 해야 돼. 그냥 만들어낸 얘기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허구 이야기를 통해서 보편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성애를 보여주는, 왠지 동물도 그럴 것 같잖아. 그치? 개연성 있는 허구 이야기를 통해서 보편적 주제를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학습활동 1번에도 나왔던 건데, 자, 이 문제가 누가 발생시켰던 거야? 대국의 천자가 뭘 하래? 어미말과 새끼말을 구별하래.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 자,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해결은 누가 한다? 원정승의 어린 아들이. 무얼 먹여서? 여물을 먹여. 여물을 양보하는 말을 어미로, 얻어먹는 말을 새끼로 구별해내는 거죠. 판별을 해냈다고 할까? 구별해냈다. 자, 이거는 본질적인 보편적인 생명윤리라는 어떤 부모 사랑이 그렇다는 어떤 주제의식이 드러나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문체상 특징 효과. 자, 일상적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인 입말체. 구어 담어 특징, 입말체 특징이 드러나요. 진한 충청도 사투리.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기도 해요. 쓸데없는 말, 군더더기 말. 군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더더기 말 사용이 잦아요. 그 모든 것은요, 오히려 진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생동감, 현장감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송인이 한국 문학이다. 이게 좀 핵심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런 구비 문학도 한국 문학이다. 왜 한국 문학이냐? 사실 구비 문학은 기록 문학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삶을 대변해온 우리 한국 문학의 출발점이다, 기반이다. 그러니까 기록된 문학만이 한국 문학이라 할 수 없다. 구비 문학까지도 한국 문학에 집어 넣어야 한다. 자, 이 작품도 역시나 허구적이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문학적 쾌감을 주고 있다. 그러니 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 문학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 땅땅땅.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최고운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운전은 갈래가 뭐지? 작자 미상의 소설이었어, 그치? 옛날 소설을 그냥 소설이라고 안 하고 고전 소설이라고 하고요. 최고운, 최치원이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영웅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지어낸 얘기로 만드는 소설이라서 설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최치원 얘기들을 많이 구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구전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어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설화소설입니다. 그 성격은 그래서 매우 영웅적이고요. 있을 법하지도 않은 되게 특이하고 기이한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 전기적인 이야기들이 주가 되고 있어요. 배경은요, 통일 신라 시대고요. 그때 그 중국하고 같이 벌어지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시점은 뭐 고전소설이 다 그렇듯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자, 주제는 최치원이라는 사람의 영웅성. 이 최치원의 영웅적 면모만이 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얻고 싶은 거예요. 민족의 자긍심. 이걸 높이고 싶은 거지. 고취하다, 높이다.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싶어요. 특징은 역사상의 진짜 인물, 실존 인물 이야기에다가 허구성을 좀 가미한 겁니다. 실제로 최치원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 허구성을 가미하고 있고요. 일반적 영웅소설과 달리 주인공이 주로 문제, 글 쓰는 재주를 과시했다. 일반적 영웅소설에서는 뭔가 막 도수를 부려가지고 또는 뭐 능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서는 글을 써서 그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좀 독특하죠. 자, 어미말과 새끼말 최고운전 이거 비교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학습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 이 두 개의 작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말과 새끼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어떤 문학? 비문학. 최고운전은 문자로 창작 기록된 어떤 문학? 기록 문학. 차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겠죠. 자, 어미말과 새끼말은 구비문학 갈래 중에서 뭐라고 그래? 설화. 설화 중에서도 민담이었고요. 자, 얘는 기록문학 갈래 중에서 어떤 소설? 옛날 소설을 뭐라고 한다? 고전소설. 자, 일단 갈래가 다르다라는 것이 뭐 차이점이면 차이점이고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 비슷한 점 정리할까요? 자, 두 이야기 모두 대국의 통치자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대국의 통치자가 어려운 문제를 내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 그치? 우리 조정을 궁지에 몰아. 그런데 둘 다 어떤 존재가 해결을 해? 어린애가 해결한다는 내용이 등장해. 자, 이것이 보여주는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작품 속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속죄주제는 뭘까? 우리가 어린애처럼 비록 작고 힘이 약하지만 사실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이 북방 민족에게 당한 이 시달림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싶고 보상받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표현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공부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직접 오지 못했지만 우리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 재미있게 잘 기억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파서 못 공부한 사람들도 이거 보면서 같이 공부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